한글처럼 쉽게 배우는 훈민한자 강의 3급 한자 학습편 제40강 19번 벌레와 뱀과 물고기의 관련자입니다. 먼저 촛불촉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촛불이 타는 그림이 있습니다. 촛불촉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불화변에 촉기와 벌레촉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불화를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촉기와 벌레촉, 총나라촉을 결합하여 촛불촉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촛불촉은 촛불의 불꽃이 흔들리는 모양이 촉기와 벌레가 꿈틀거리는 것과 흡사한 일 촛불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총롱이 있고 촛불처럼 이 밝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통촉이 있고 밝은 정도가 3 밝기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촉광이 있습니다. 훈과음은 촛불촉, 밝을촉, 밝기촉입니다. 다음은 닿을촉, 만질촉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벌레가 더듬이를 사용하여 물건을 감지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닿을촉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뿔각변에 촉기와 벌레촉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뿔각을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촉기와 벌레촉, 총나라촉을 결합하여 닿을촉, 만질촉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닿을촉은 머리에 눈이 없는 대신 뿔처럼 생긴 더듬이를 움직여 사물을 분간하는 촉기와 벌레를 나타내어 더듬이가 물건에 이를 닿는다 또 만진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촉각이 있습니다. 더듬이로 만지듯이 이 접촉한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접촉이 있습니다. 훈과음은 닿을촉, 만질촉, 접촉할 촉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촛불촉은 불화변에 촉기와 벌레촉을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그 뜻은 불화, 촛불의 불꽃이 흔들리는 모양이 촉기와 벌레가 꿈틀거리는 것과 흡사한 그런 촛불이라는 뜻을 나타내서 촛불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화변에 촉기와 벌레촉을 결합하면 촛불촉이 됩니다. 그리고 그 뜻이 파생하여 밝을촉이 되었고 또 밝기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화변에 촉기와 벌레촉을 결합한 글자가 촛불촉입니다. 다음은 닿을촉, 만질촉입니다. 닿을촉, 만질촉은 뿔각변에 촉기와 벌레촉을 결합해서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머리에 눈이 없는 대신 뿔처럼 생긴 더듬이를 움직여서 사물을 분간하는 그런 촉기와 벌레가 더듬이가 물건에 닿듯이 닿는다는 뜻을 나타내서 닿을촉 또 만질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뿔각변에 촉기와 벌레촉을 결합하면 닿을촉, 만질촉이 됩니다. 그리고 그 뜻이 파생하여 접촉할 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뿔각변에 촉기와 벌레촉을 결합한 글자가 바로 닿을촉, 만질촉이고 또 접촉할 촉이 됩니다. 훈과 음은 닿을촉, 만질촉입니다. 다음은 뱀사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뱀의 그림이 있습니다. 뱀사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벌레회에 뱀탈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벌레회를 글자의 변에 나타내는데 이 벌레회가 본래 뱀의 상형자입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에 뱀탈을 결합하여 뱀사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뱀사는 벌레처럼 구불구불 몸을 사리고 있는 뱀이라는 뜻을 나타내어 이를 뱀이라는 뜻이며 보기로 독사가 있습니다. 훈과 음은 뱀사입니다. 다음은 시끄러울 소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말이 놀라서 날뛰고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시끄러울 소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말마변에 벼룩조를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말말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벼룩조를 결합하여 시끄러울 소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먼저 손톱으로 긁을 조는 가려운 곳을 손으로 긁는 것을 나타내요. 그래서 손우 또우에 점을 2개 찍어서 긁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이를 손톱으로 긁는다는 뜻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입니다. 벼룩조는 벼룩에 물리면 몹시 가려워서 손톱으로 긁는 가려운 증세를 일으키는 벌레회입니다. 벌레라는 뜻을 나타내어 이를 벼룩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조슬이 있습니다. 조슬은 벼룩조의 이슬입니다. 그래서 벼룩과 이라는 뜻입니다. 자원은 시끄러울 소는 전쟁이나 난리가 나서 말탄 군사들이 벼룩처럼 날뛰니 세상이 이를 시끄럽다는 뜻이며 보기로 소란이 있고 큰 소리로 시끄럽게 읊는 이 풍류 또 시부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소객이 있습니다.
혼과 음은 시끄러울 소, 풍류소, 시부소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뱀사는 벌레회 변에 뱀탈을 결합했습니다. 그래서 이 벌레회가 뱀을 상징하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어, 벌레처럼 구불구불 몸을 사리고 있는 그런 뱀이라는 뜻을 나타내서 벌레회 변에 뱀탈을 결합하여 뱀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훈과 음은 뱀사입니다. 다음은 시끄러울 소입니다. 시끄러울 소는 말마변의 벼룩조를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그 뜻은 전쟁이나 난리가 일어나서 말탄 군사들이 벼룩처럼 날뛰니까 세상이 시끄럽다는 뜻을 나타내서 말마변의 벼룩조를 결합하여 시끄러울 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마변의 벼룩조를 결합하면 시끄러울 소가 됩니다. 그리고 그 뜻이 파생하여 시끄럽게 실을 읊는다는 뜻을 나타내어서 풍류소 또 시부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마변의 벼룩조를 결합하면 시끄러울 소가 되고 그 뜻이 파생하여 풍류소 또 시부소가 됩니다. 훈과 음은 시끄러울 소입니다. 다음은 잡을파 가질파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곡식의 포기를 손으로 붙잡고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잡을파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손수변의 뱀파를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 손수변을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뱀이 먹이를 삼키고 있는 것을 상징한 글자인 뱀파를 결합하여 잡을파 가질파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잡을파는 손으로 물건을 붙잡아 꽉 쥐고 있는 것을 뱀이 먹이를 물고 삼키고 있는 것에 비유하여 이를 잡는다 또 가진다는 뜻이며 보기로 파지가 있고 물건을 붙잡는 곳이 이 손잡이 또 자루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파수가 있고 사물을 붙잡아 지킨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파수가 있습니다. 훈과 음은 잡을파, 가질파, 손잡이파, 자루파, 지킬파입니다. 다음은 장려할 여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저축의 날에 저축을 장려하려고 저축 우수 학생에게 상장을 주는 그림이 있습니다. 장려할려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권면할려의 힘력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권면할려를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힘력을 결합하여 장려할려, 격려할려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권면할려는 언덕이나 굴바위에 사는 굴바위엄입니다. 부지런한 벌처럼 일만 많이 벌의 상형자입니다. 열심히 일을 하라고 일 권면한다. 또 힘써 일한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여무가 있습니다. 자원은 장려하려는 부지런한 벌을 본받아 열심히 일하기를 권면하며 힘써 일을 하는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것을 나타내어 이를 장려한다. 또 격려한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장려가 있습니다. 훈과 음은 장려하려 격려할 여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잡을파는 손으로 물건을 꽉 움켜쥐는 것과 그리고 뱀이 먹이를 입에 물고 아직 삼키지 않고 있는 것을 나타내어서 그 공통점이 잡는다는 뜻을 나타내서 잡을파, 가질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이 파생하여 손잡이파, 자루파 그리고 지킬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손수변의 뱀파를 결합하면 잡을파, 가질파가 됩니다. 다음은 장려하려, 격려하려입니다. 장려하려, 격려하려는 권면하려 변의 힘력을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여기서 권면하려는 굴바위 밑에 일만만을 결합했는데 그 굴바위 밑에 사는 벌이란 뜻입니다. 그 벌처럼 힘써 일하도록 권면한다는 뜻이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권면하려 변의 힘력을 결합하여서 열심히 일하기를 권면하며 힘써 일을 하는 사람에게 혜택을 준다는 뜻을 나타내서 장려하려 또 그리고 격려하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권면하려 변에 힘력을 결합하면 장려하려 또 그리고 격려하려가 됩니다. 다음은 거북귀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거북이의 그림이 있습니다. 거북귀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거북이의 모양을 상징한 글자입니다. 해서에서는 이 부분이 거북이의 머리와 어깨를 상징한 부분 글자이고 그리고 등딱지를 상징한 부분 글자와 그리고 네 발을 상징한 이 부분 글자이고
또 그리고 배와 꼬리를 상영한 새 가슴 모양을 결합하여 거북귀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거북귀 땅이름구 갈라질 귀는 거북이의 머리와 어깨와 단단하고 금이 갈라진 등껍데기와 네 발과 배와 꼬리를 나타내어 이를 거북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귀갑이 있고, 거북이와 관련된 이 땅이름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구함이 있고, 거북이의 등딱지처럼 갈라진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균열이 있습니다. 훈과음은 거북귀 땅이름구 갈라질 균입니다. 그래서 땅이름의 뜻으로 쓰일 때에는 구로 읽고 갈라진다는 뜻으로 쓰일 때는 균으로 쓰고 읽습니다. 다음은 소생활소입니다. 도음이 그림에는 환자가 병이 다 나아서 두 팔을 쳐들고 그리고 활짝 웃고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소생활소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풀초머리 밑에 깨어날 소를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풀초머리 밑에 깨어날 소를 결합하여 소생활소 차조기조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깨어날 소는 굶주려 몸져 누운 사람이 물고기와 물고기어입니다. 곡식을 먹고 벼화입니다. 힘을 내어 이를 깨어난다는 뜻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입니다. 차조기는 꿀풀과의 일련처로 잎이 들깨와 비슷하며 자주 비치고 향기가 있는 특색이 있는 풀입니다. 자원은 소생할 소는 알아 누워서 죽을 것만 같던 환자가 약초를 먹고 정신을 차려 깨어난다는 뜻을 나타내어 일 소생한다는 뜻이며 거기로 소생이 있고, 약초가 가래를 삭혀 주어 기침을 낫게 하는 것이 이 차족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소엽이 있고, 나라 이름으로 쓰여 삼소련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소련이 있습니다. 훈과음은 소생할소, 차족이소, 소련소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거북귀는 이 글자와 이 글자가 모두 거북귀인데, 이 글자는 여기를 이렇게 이어서 나타내었고 여기는 중간을 떼어서 썼습니다. 그래서 이 모양이 조금 더 간결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 글자를 쓰면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이 부분은 거북이의 머리와 그리고 어깨입니다. 그래서 머리 부분을 나타내고 어깨 부분을 내리고 이렇게 가로 꺾고, 그 다음에 등껍데기 부분을 씁니다. 그래서 등껍데기 그를 이렇게 내려긋고, 그리고 배딱지를 씁니다. 배딱지를 이렇게 새 가슴 모양으로 결합해서 배딱지가 됩니다. 그리고 그 어깨를 이렇게 가로 닫습니다. 그래서 어깨 완성. 그리고 네 발 중에서 이 하나로 나타낸 이 발을 이렇게 긋고,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간 다음에 이 가운데를 이렇게, 여기는 이어져 있는데 잊지 않고 떼어서 이렇게 가로 꺾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한 획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 발 하나 밑에 그어서 완성. 그리고 다른 쪽 발을 이렇게 가로 꺾고, 그리고 한 획을 이렇게 길게 가로 그는데 중간을 떼어서 이렇게 가고, 그리고 밑에 가로 그으면 다른 쪽 발 완성. 그리고 등껍데기에 갈라진 부분을 이렇게 짧게 비치고 오른점을 찍어서 거북기 완성입니다. 다음은 소생활소입니다. 소생활소는 풀초 머리 밑에 깨어날 소를 결합해서 나타냈습니다. 여기서 풀초는 약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약초를 먹고 깨어날 소, 죽을 것만 같던 그 환자가 다시 깨어난다는 뜻을 나타내서 소생활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어를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벼화를 결합했습니다. 그래서 풀초, 약초를 먹고 죽을 것만 같던 그 환자가 다시 깨어난다는 뜻을 나타내서 소생활소가 되었고, 또 그 뜻이 파생하여 차조기소이고 또 소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풀초 머리 밑에 물고기와 벼화를 결합하면 소생활소가 됩니다. 다음은 오직류입니다. 도음이 그리면 까마귀가 울 때 까옥까옥 하는 오직 한마디 소리로 우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오직류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입구변에 세 줄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입구를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세 줄을 결합하여 오직류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오직류는 입을 벌려 새가 울 때 뻐꾸기가 뻐꾹뻐꾹하고 울듯이 오직 한마디밖에 없는 외마디 소리라는 뜻을 나타내어 일 오직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유일이 있고, 사람이 외마디 소리로 이 대답한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유유가 있습니다. 훈과음은 오직류 대답할 유입니다.
다음은 비록수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도마뱀 따위의 이런 파충류가 소리를 질러서 우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비록수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오직류 밑에 벌레회를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이 오직류를 글자의 위와 그리고 오른쪽에 나타내고 그 왼쪽 아래 파충류의 뜻을 나타내는 벌레회를 결합하여 비록수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비록수는 외마디 소리를 지르는 도마뱀 따위의 파충류가 비록 징그럽고 무섭게 느껴지나 사람을 해치지 않는다는 뜻을 나타내서 이를 비록이란 비록 또 그러나라는 뜻이 되었으며 보기로 수연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비록수 그러나 수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오직류는 입구변에 세 줄을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입구, 입을 벌려서 새가 울 때에는 뻐꾸기가 뻐꾹뻐꾹 하듯이 오직 한마디밖에 없는 외마디 소리라는 뜻을 나타내어서 오직 한마디라는 그 오직의 뜻을 나타내서 오직류가 되었고, 또 그 뜻이 파생하여 대답할 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입구변에 세 줄을 결합하면 입구, 입을 벌려서 새가 울 때 오직 한마디 소리로 운다는 뜻에서 그 오직의 뜻을 택하여서 오직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비록수입니다. 비록수는 오직류 밑에 벌레회를 결합해서 나타냈습니다. 여기서 벌레회는 파충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오직류, 곧 외마디 소리로 새가 우는 것처럼 도마뱀 따위의 파충류가 보기에 징그럽고 사람이 해칠 것 같이 무서우나 사람을 해치지 않는다는 뜻을 나타내어서 비록 그 파충류가 징그럽고 무서우나 해서 그 비록의 뜻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오직류 밑에 파충류의 뜻을 나타내는 벌레회를 결합해서 비록수 그러나 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훈과 음은 비록수 그러나 수입니다.